자, 두 번째 원포인트 투자 레슨 강의 진행해보도록 텐데요. 자, 박건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20년 시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새해를 힘차게 열어주실 원포인트 투자 레슨 교육,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네. 준비한 소식은 일단 좀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네. 업종별로 간단하게 조금 넘어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이제 통신장비 업종 수급이 다시 한번 강하게 확인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동안 3월부터 이제 KMW를 대장주로 5G 관련 종목들은 이제 매매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대장주와 후발 종목들까지 이제 큰 시세를 내고서 최근에 많이 조정 구간을 주게 되었는데, K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0월 24일을 기점으로 노이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키아라는 기업에서 이제 좀 장중 폭락을 하게 되면서 노키아향 매출량이 50%가 넘게 차지하는 이제 KMW한테 중기적으로 악재가 좀 드리워지면서 다른 여타 통신 장비주 흐름들도 시총이 가장 큰 이제 대장주가 밀리게 되면서 업종에 대한 섹터 평가와 투심이 다소 부정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낙폭이 과대되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노키아향 매출량이 전혀 없는 기업들도 통신장비주라는 이유만으로 다 같이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한국을 필두로 하여 이제 미국, 중국, 유럽권 그리고 올해 일본이 5G 상용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각국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고, 투자 사이클은 아직 중간 국면도 안 왔다는 점, 그로 인하여 모멘텀은 계속 유효한 업종이고, 설비 투자 사이클이 향후 2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마다 납품하는 장비의 성격이 다르고 실적이 찍혀 나온 시점도 종목마다 조금 다르지만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1차 시세를 크게 낸 엄연한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중간에 매수 매도만 잘해주면 큰 시세를 안겨줄 업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IT 쪽 펀더멘탈과 투심이 괜찮아지면서 금일 시장은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계열이 조금 쉬어가는 반면에 그동안 낙폭이 과대하였던 통신장비 업종에서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KMW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이 좋은 종목이지만 중간에 이제 노이즈가 하나 부각이 되었고 시총도 많이 고대해졌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12%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현재 시총이 2조 원에 육박하면서 다소 무거운 종목이라 좀 판단이 되고, 섹터 안에서 다른 통신장비 후발주로 추후 수급이 옮겨가면서 여전히 후발 종목들은 상방으로 움직임이 크게 기대되므로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 단기 수급을 조금 주목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달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현재 바이오 섹터는 대장주들의 좀 연이은 임상 실패 소식 때문에 지난해 2019년에는 투심 자체가 매우 들쑥날쑥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올해로 38회째 이게 맞이하고 있는데,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쉽게 설명하면 JP모건에서 이제 좀 주최하면서 약 1,500개가 넘는 전 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을 초청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을 하는 건데요. 보통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는 1월과 6월에 열리는데,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6월에 미국 임상종양학회입니다. 2015년에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한미약품의 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이 있었을 때부터 매년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학회를 어느 정도 분기점으로 해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올해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참여 기업은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 제넥신을 포함한 주요 제약 바이오 국내 기업들을 대거 참여하게 되는데, 지난달에 이게 참여 기업 초록이 공개가 되었으니까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중 분쟁 속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슈퍼사이클 준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12월 IT 반도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 수급이 확인이 되면서 그나마 IT 종목 들고 계셨던 분들은 연말에 상대적으로 체감 온도가 따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테스, PSK 같은 종목들은 박스권을 지난달 13일 기점으로 넘어서고 현재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여전히 IT 내 순환매는 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눌림목 부근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는 거는 반도체도 좋게 보지만 현재 단가적으로 더 좋게 보는 업종은
뒤에 준비한 디스플레이 장비 오. 계열인데요. 현재 OLED 쪽도 네. 애플의 아이폰이 5G와 플렉서블 OLED를 채택했기 때문에 OLED를 양산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A5 공장 증설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번 년부터 내년까지 약 2년간 설비 투자 금액만 23조 원에서 24조 원에 달합니다. 네. 이전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A3 공장 증설 때랑 이제 비슷한 투자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이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향 이제 장비 수주 기업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당시에 관련 종목들이 이제 A3 공장 증설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도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A5 증설 라인에 들어가는 납품 장비 업체는 잘 아시는 AP 시스템이나 뭐 힘스, SFA가 좀 대표적인 종목이며 아직 주가는 하단 박스에 있거나 이제 곧 박스 돌파를 좀 시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IT 쪽 매수가 힘드신 분들은 디스플레이 쪽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는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유니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코드 번호는 036200이고요. 동사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이제 스크러버랑 이제 가스 스크러버랑 칠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매출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해가스 좀 처리 장비를 말하고 칠러는 온도 조절 장치를 말합니다. 현재 IT 쪽 투심이나 사이클이 꽤나 기대되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는 단순히 좀 하단 전고점을 넘어선 상태이고 실적 또한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2년 동안 투자되는 삼성 디스플레이 A5 라인 관련해서 신규 투자와 좀 직접 연결된 수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네. 5,450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6,1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네. 이전 저점인 한 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니셈까지 관심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5G 통신 장비 올해 가장 좀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죠. 여기에 관련해서 KMW에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미중 분쟁 속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슈퍼사이클에 이 준비를 하자,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 한마디 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네. 오늘 특히 좀 안철수 관련주들이 사실상 우르르 좀 급등을 한 모습 보였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 이월드 그리고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주죠. 한류 AI 센터 등이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상당히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이 종목들에 관련해서는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오늘도 안철수 이제 당대표 관련주들이 이제 정계 복귀 선언을 좀 재료로 안랩과 이제 써니전자가 급등세를 연출하였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정치 테마는 이낙연 총리 관련주들을 좀 필두로 언제나 좀 시장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총선이 한 3달, 3개월 네, 가량 맞습니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뭐 안철수 대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였지만 최근에 이낙연 관련주나 이제 황교안 당대표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총선을 기대감으로 여권, 야권 정치 테마주는 아직도 매수가 유효합니다만 보통 급등하는 날 추격 매수를 하거나 상투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일 급등하였던 안철수 대표 관련주들은 네. 아직 지지율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재료는 계속해서 존재는 하기 때문에 네. 불씨가 어느 정도 꺼진 상태에서 분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정치를 좀 포기를 아직 못하는 안철수 관련해서 이제 복귀 시점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우리 박건영 대표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빠르게 퀴즈 정답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3번 세 글자 지준율이었습니다. 자, 5906님, 2090님, 6888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토겐스타 원포인트 투자 레슨에서 함께 해주신 슈퍼개미스타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슈퍼개미스타님과 박건영 대표님께서는 이 토겐스탁에서 주식부터 해외 선물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굿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뵐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새해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